논술로 만나는 우리 역사 11권. 왕건은 어떻게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을까? 맞서는 두 영웅 왕건과 견원. 누가 먼저 웃을까? 어느 날 한 신하가 견원에게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전하, 큰일 났사옵니다. 고려에 가 계신 진호 왕자님께서 그만 돌아가셨다고 하옵니다. 무엇이? 처음에 고려와 후백제는 싸우지 말자는 뜻에서 서로의 왕족을 인질로 교환했습니다. 왕건은 사촌 동생인 왕신을 후백제로 보냈고 견원은 죽은 동생 능해의 아들인 진호를 고려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만 고려로 간 진호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고려 쪽에서는 진호가 병으로 죽었다고 전해왔지만 견원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견원은 분노에 차서 인질로 와 있는 왕신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견원은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아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내 반드시 조카의 원한을 갚으리라.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왕건도 무척 분노했습니다. 죄도 없는 왕신을 죽이다니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고려와 후백제 사이에 더 이상 평화는 없었습니다. 927년 견원에게는 매일 우울한 소식만 들려옵니다. 폐하, 운주성이 위험하다 하옵니다. 폐하, 중령을 넘어온 고려군이 금품성을 공격하고 있사옵니다. 그리고 7월이 되자 견원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폐하, 대야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견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야성은 견원이 가장 아끼는 성이었습니다. 워낙 견고하고 쓸모가 많아서 그 옛날 삼국시대 때에도 백제가 신라한테서 빼앗으려고 수없이 공격했던 곳입니다. 견원 또한 몇 번씩 공격했으나 번번이 실패하다 20년 만에 겨우 빼앗은 성입니다. 지리적으로 지금의 경남 서쪽 지역과 경북 지역을 잇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 성을 손에 넣으면 신라 땅의 상당 부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간 공을 들인 대야성과 주변의 그 많은 땅이 하루아침에 왕건의 손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왕건을 물리치기 위해 견원은 어떤 선택을 할까? 어찌하면 좋을까? 견원은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려의 길을 꺾을 계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지, 신라. 바로 그거야. 9월, 견원은 61살의 나이에 직접 근품성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거침없는 기세로 근품성을 되찾고 말머리를 돌려 서라벌로 향했습니다. 신라 경혜왕은 왕건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포석정에서 제사를 지낸 후 술과 음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왕건의 구원군이 오기도 전에 견원이 이끄는 후백제의 군대가 포석정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포석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백제 군사들이 휘두른 칼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갔습니다. 신라왕을 잡아왔습니다. 견원이 신라의 경혜왕을 앞에 앉혀놓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록 기울어진 나라지만 그래도 왕은 왕. 명예롭게 자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견원은 경혜왕을 자결시키고 경혜왕의 조카인 김부를 새로운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건, 보았느냐? 난 이제 언제라도 신라를 무너뜨릴 수 있다.
나와 내 나라 후백제를 우습게 봐서는 안 될 것이야. 구원 요청을 받은 왕건이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서라벌에 도착하였지만 이미 견훤은 경혜왕을 죽이고 성을 빠져나가고 없었습니다. 즉시 견훤을 잡아야 한다. 기병 5천은 나를 따르라. 왕건은 서둘러서 견훤을 뒤쫓았으나 공산에서 견훤의 군사들에게 오히려 참패를 당하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기 왕건이 달아나고 있다. 잡아라. 왕건은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곧 후백제 군사들의 집중 공격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왕건이 죽었다. 그때 낮은 목소리로 견훤이 말했습니다. 이 자는 왕건이 아니다. 하지만 이 갑옷은 고려왕의 것인데. 한편 그 시각 왕건은 간신히 후백제군을 따돌리고 고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에 신순겸 장군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신장군, 부디 무사하길. 왕건은 후백제의 군사들이 자신을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던 몇 시간 전의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전하, 이것이야말로 고려를 구하는 길이옵니다. 신순겸 장군은 강제로 왕건의 갑옷을 벗기더니 왕건의 갑옷을 자기가 대신 입었습니다. 신장군, 안 돼요. 내 어찌 그대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겠소? 폐하, 고려를 지켜주시옵소서. 신순겸 장군은 왕건에게 절을 올린 후 후백제 군사들 쪽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견훤과 왕건, 최후의 승자는? 왕건은 공산에서의 치욕을 씻기 위해 3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930년 겨울, 후백제를 공격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후 후백제는 여러 차례 고려를 공격했으나 번번이 쓰라린 패배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고려와 후백제의 갈등이 한창이던 어느 날 새벽, 견훤이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깼습니다. 그게 누구냐? 견훤은 나이가 들었지만 그 기백만은 여전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칼을 든 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너는 용검이 아니냐? 마주한 사람은 견훤의 셋째 아들 용검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신검 형님을 두고 고씨의 아들 금강을 태자로 세우려 하신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저희 형제들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견훤의 아들 사이에서 왕위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어차피 엎어진 물입니다. 우리는 금강을 죽이고 신검 형님을 왕위에 올릴 것입니다. 용검은 견훤을 깊은 산속에 있는 금산사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견훤의 맏아들 신검이 후백제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935년 원수였던 견훤과 왕건이 송악에서 마주했습니다. 견훤이 금산사를 탈출하여 스스로 왕건을 찾아온 것입니다. 왕건이 자신보다 10살 아래였지만 견훤은 예의를 갖추어 말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나는 구차하게 목숨을 건지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오. 비록 늙었지만 기품을 잃지 않고 당당한 견훤의 모습에서 왕건은 견훤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견훤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대단한 집안의 자손이 아니오. 신라의 시골 마을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을 뿐이지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똑바로 볼 줄은 알았다오. 당시 신라 왕실은
정말 엉망진창이었지.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딱 두 가지였어. 왕위를 놓고 싸우는 일과 사치하는 일. 견훤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귀족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어. 늘 굶주림에 시달렸고 빚에 허덕이다 집을 잃고 떠도는 사람도 많았지. 내가 썩은 신라를 뒤엎고 새 나라를 세우겠다고 할 때 정말 많은 백성들이 나를 따라주었소. 나를 믿고 내게 자신들의 운명을 맡긴 것이지. 나는 그들을 위해 45년간 피땀을 흘려왔다오. 그런데 이제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게 생겼으니 나는 이것이 정말 괴롭소. 견훤의 말은 왕건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한나라 백성들을 책임지고 있는 왕건 역시 견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왕건이 물었습니다. 제가 어찌해드리면 좋겠습니까? 견훤이 먼 산을 바라보며 쓸쓸히 말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 결국 고려가 될 것임을 나도 알고 있다오. 다만 더 이상 내 백성들이 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소이다. 내가 평화롭게 모든 것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도와주시오. 견훤이 고려에 망명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후백제의 장군 몇몇도 왕건에게 항복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라의 경순왕도 왕건에게 항복하였습니다. 견훤을 따뜻하게 맞아준 왕건의 모습에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신검뿐이었습니다. 936년 고려는 후백제를 치기 위해 대규모 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싸움의 지휘는 견훤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싸움이 팽팽하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후백제군의 기세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상대는 우리 후백제의 왕이셨던 분이시다.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 수백 번의 싸움에서 목숨을 걸었던 분인데 어찌 그분을 향해 화를 쏠 수 있겠는가? 후백제 군사들은 더 이상 싸울 마음이 없었습니다. 결국 신검은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왕건에게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후삼국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된 고려, 그 모습은 어땠을까? 고려의 수도 송악이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송악의 모든 백성들이 궁궐로 몰려들었습니다. 왕건은 그들 앞에서 새로운 통일 국가인 고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고려는 오늘로써 한반도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도다. 민족 통일의 대업을 우리가 이뤄낸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구려 사람이니 신라, 백제 사람이니 하며 서로를 구별하여 왔도다. 그러나 이제 고려 안에서 한나라를 이루었으니 그런 생각은 모두 버려야 할 것이니라. 나는 출신 지역을 가리지 않고 모두 보듬어 살필 것이고 우리는 고려 안에서 진정한 하나가 될 것이다. 고려 만세! 대조왕건 만세! 논술로 만나는 우리 역사 11권의 모든 챕터가 끝났습니다.